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그 2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해외 투자 파트 공부할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투자는 이제 5개 출제되고요.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쉽고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국내에만 투자하지 않고 이제 해외에 투자할 때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그 해외 투자 이제 동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왜 해외 투자를 하냐?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시장 전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계적 위험을 이제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국내에 투자할 때보다 이제 초과 수익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이제 그 상관관계 분석이 중요한데 이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할 때 이제 로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이제 주의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살펴볼 거고, 요 초과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냐, 이것을 이제 CAPM 모형을 통해가지고 좀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요 이제 CAPM으로 이제 그 종목의 기대 수익률 구하는 이제 공식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초과 수익이 나는지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했을 때 우리가 이제 수익률 위험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자국 화폐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제 수익률과 위험. 자, 요걸 계산할 때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자국 통화 수익률, 해외 투자할 때 이제 화폐를 바꿔갖고 투자하니까 그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원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하고 환율 변동률, 이제 환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가지고 자국 통화 수익률을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두 가지로. 그다음 이제 위험을 우리가 이제 분산으로 측정한다고 봤을 때, 자, 분산이라는 게 이제 수익률의 변동성이니까, 자, 시그마 제곱, 이게 분산이죠. 자국 통화 수익률의 이제 위험, 분산은 세 개 합의되는 거예요. 외국 통화 수익률의 분산값에다가 환율 변동률의 분산값에다가 이제 중요한 게 두 배의 공분산이 있어요. 이제 코베어리언스, RF하고 이제 환율 변동률, 요 이제 상관관계도 위험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은 두 가지 측면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위험은 세 가지 측면으로 계산한다. 자, 요 계산 문제가 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요 이제 두 배보다 요게 중요해요. 요 이제 공분산, 요게 이제 위험을 키울 수도 있고 이제 줄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요 부분만 따로 띄워가지고, 요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국, 통화와 주가. 이 이제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양의 값을 가지면 이제, 위험은 커지겠죠? 음의 값을 가지면 이제 위험이 작아지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양의 값을 갖는 측면도 있고, 음의 값을 갖는 측면도 있고,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 국제 투자 논리다, 경쟁력 논리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하면 이제 그 환위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없앨라 그러면, 0으로 만들면 해외 투자하는 거 그 수익률 자체가 자국 수익률로 연결이 되니까, 이제 환해지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환율 위험제 해지하는 방법,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이제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해지하는 게 되겠죠. 근데 특히 여기서 그 내재적 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내재적 해지. 자, 요거가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만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해지 수단을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해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국제 증권, 이제 주식, 채권 이렇게 이제 해외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국제 주식 시장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여러분 국내에만 상장하지 않고 이제 해외도 상장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복수 상장이라고 그러는데, 복수 상장. 해외 상장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DR을 발행해서 상장하는 게 있고 원조를 그대로 상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DR 상장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화폐를 그 나라 화폐로 이제 전환해서 상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요 이제 DR 형태로 상장을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복수 상장하면 이제 좋은 점은 뭐고 또 안 좋은 점은 뭔지 이제 그런 것들 공부할 거고, 다음에 이제 국제 채권 시장 파트에서는요, 핵심 뭐냐면, 자,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이제 유로채 개념하고요, 외국채 개념이 있는데, 요 두 개 이제 차이점을 알아놔야 되겠어요. 유로채는 어떤 거고, 외국채는 뭐냐. 이게 이제 화폐에 따라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건데요. 특히 요 유로채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외국채보다 이제 좋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개 비교하는 게 채권 파트에서는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해외 이제 증권 시장, 이렇게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 이제 증권이니까, 요게 이제 투자하는 뭐 전략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국내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도 있고 방어적 투자도 이제 가능한데, 이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격적은 뭐 초과 수익 내려고 하는 거겠죠. 방어적은 이제 시장 수익 정도만 이제 목표로 하는 인덱스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요. 역시 이제 요것과 요것의 이제 가정이 다르다. 접근 방법이 다르다. 자, 이제 핵심은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5개 출제되는데, 요 앞에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조금 이해하시면 나머지 내용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조금 이제 암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수 따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문제 출제되는데 이제 고득점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5개 다 맞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분량도 작고요. 네, 이제 기회를 주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예,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